자, 제 4작업인 차트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를 보시고요. 어느 부분의 영역을 잡아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있는 이 아래쪽에 항목 부분, 자, 항목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항목에 보니까 이름이 보이죠. 이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범례라고 되어 있는 이 차트를 구성하는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사용일수하고 1박 사용요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차트에서 범위는 위쪽에 있는 이름 부분과 항목에 해당되는 이름 부분과 그 다음에 범례에 해당 부분을 먼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서 먼저 이름이 있는 부분이 고객명이죠. 그래서 고객명에 해당되는 이 부분 블록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례에 해당되는 사용일수와 1박 사용요금, 사용일수와 1박 사용요금 여기네요. 자, 요거를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먼저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그래서 삽입에 차트 영역에 첫 번째 있는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 눌러서 자, 요 첫 번째 게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과 차트 도구 서식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2번 작업. 자, 이렇게 차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면 2번 작업, 데이터 범위를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미 범위를 잡고 했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 안에 들어가는 이 항목의 개수, 그 다음에 자, 여기 범례라는 거, 요거 작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2번과 8번을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차트를 처음 세로막대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하냐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서 항목을 어떤 걸 뺄 건지, 그 다음에 범례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들을 다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는 거죠. 먼저 1박 사용요금. 자, 프린트물을 제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범례, 이 부분이 범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 부분에는 자, 이 부분이 되는데 먼저 앞쪽에 사용일수가 먼저 나오고 뒤쪽에 1박이 나와요.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게 1박 2회가 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사용일수는 한 줄로 작업이 되어 있고 1박 사용요금 단위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사용일수는 손대지 마시고 바꿔야 되는 자 1박 사용요금을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 자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 이름을 바로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1박 사용요금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원 찍고 갈로 닫고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셀에 주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셀의 주소를 참조하다 보니까 몇 줄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줄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우리가 계열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한 줄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사용일수가 먼저 들어가고 1박 사용요금이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자 이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범례는
즉 8번은 끝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8번 법내명을 변경하고 요거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위치도 바뀌었고. 자, 그럼 이제 가로 항목 축 이름을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고 가로축 레이블에 있는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 이름이 없는 항목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박유림 있고요. 전종서, 그 다음에 서유란, 김지훈, 김지율 있고요. 이충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지우 있고 주승하 이렇게가 없네요. 자, 다 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때 확인 누르고 기본적인 요 이름하고 밑에 있는 법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랑 내 거랑 똑같은가. 자, 다 하고 나면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새 위치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데이터 선택에서 우리 항목 이름하고 그 다음에 법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방금 전에 새 시트라고 했기 때문에 새 시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한글로 제4작업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가 나온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4번 차트 디자인에 우리 아까 처음 들어가 있던 데가 차트 디자인이잖아요. 자,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왼쪽에 보면 이 첫 두 번째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서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차트 스타일이죠. 자, 첫 번째 게 스타일 1번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5번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자, 4번까지는 우리가 디자인 도구에서 했고 이제 5번부터는 서식에 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5번 저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 있었고 바로 옆에 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말고 5번은 서식에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서식에 가서 차트 영역을 작업하고 그림 영역을 이렇게 작업해라, 꾸며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림 영역에는 요거 작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으로 갑니다. 자, 서식에 갔더니 왼쪽에 맨 앞에 차트 영역이라고 돼 있고요. 차트 영역 바로 밑에 보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 영역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차트는 글꼴이 자, 그러면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자, 굴 찍고 굴림 글자 크기를 11 저는 지금 글자가 진하게 보이는데요. 2016 버전에서는 조금 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6 버전에서는 이걸 해주세요. 말 안 해도 꼭 해주세요. 좀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 채우기 가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 있고 테두리가 있는데 자,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요. 채우기 글자를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닫아두는 것도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우기 들어가서 질감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주시고 자, 채우기 누르니까 질감 채우기를 누르니까 아래쪽에 또 나타나죠. 여기가 질감이라고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질감을 눌러서 분홍 박엽지 주로 나오는 게 파란 박엽지, 분홍 박엽지 이렇게가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색깔 진한 거 말고 연한 거는 대충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셔서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조금 작업하셔도 되니까 질감 나오면 분홍 박엽지나 파란 박엽지를 제외한 게 나온다면 그냥 마우스 천천히 갖다 대 보시고요. 색깔 좀 연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홍 박엽지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랬죠? 그럼 여기서 자, 차트 옵션 옆에 삼각형 요거 눌러서 그림 영역을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채우기 단색에 가서 색깔을 흰색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 문제를 보니까 제목 서식 들어가랍니다. 역시 서식에서 이제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주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그림 영역 옵션 옆에 삼각형 눌러서 우리는 차트 제목 들어갑니다. 자, 차트 제목 열어놓고요. 지금 홈이 그대로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굴림에 굵게 순서대로 하세요. 혹시 빠뜨릴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를 흰색에, 자, 단색이네요. 그러면 단색을 선택하시면 앞에 이미 흰색이 한번 선택했던 경험이 있어서 단색 채우기 하면 흰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채우기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두리를 주라고 돼 있으니까 자, 테두리에서 테두리는 반드시 실선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보기 좋게 검정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준 다음에 차트 제목 안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눌러서 블록을 잡아서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지울 필요 없습니다. 블록을 잡고는. 그러면 계림 및 서안지역 호텔 예약 현황. 자, 됐고요. 자, 이제 7번에 가니까 역시 서식인데 1박 사용요금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하세요. 지금 안 보이죠? 보조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잠시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여기 가서 다시 똑같은 데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열 1박 사용요금 나오죠. 자, 요거 클릭하시고 계열이 바뀌었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바꾸는 거는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차트 디자인에 가셔야 돼요. 자,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처음 했던 데이터 선택과 세 번째 있는 차트 이동했던 거 사이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바꿀 게 1박 사용 요금이죠. 자, 요거 옆에 삼각형 눌러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선택하시고 바로 옆에 보조축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확인.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줄을 했고 두 번째는 다시 계열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계열이 바로 위에 있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꺾은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에 이 표식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1박 사용요금의 계열 얘를 선택을 해놓고 표식을 세모 모양의 크기 10으로 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가서 방금 전에 잡았던 계열 1박을 다시 잡고 잡으니까 바로 밑에 표식이 보이죠. 자, 표식 눌러서 표식 옵션에 표식을 눌러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자, 요거를 삼각형으로 세모로 바꾸고 크기를 아까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눌러서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데 레이블 값은 여기 차트에 보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이걸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누구냐? 자, 지금 보시면 김지훈의 꺾은선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꺾은선형은 1박 사용요금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 하나만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선택하면 다 선택되고, 만약에 막대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하나를 클릭하면 나머지 게 다 잡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잡을 때는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더블 클릭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클릭하면 원하는 요소 하나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 여기 꺾은 선형을 클릭하면 전부 다 잡히고요. 계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잡을 거니까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하면 요소가 잡히게 되겠죠. 자, 요소가 잡힌 상태에서 왼쪽 위에 차트 요소 추가 여기 누르시든가 아니면 여기 더하기 눌러도 요소예요. 차트 요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차트 요소 여기 들어가서 레이블 어느 쪽? 오른쪽에 지금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숫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7번에 우리가 요거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제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눈금선 하나밖에 없어요. 자, 주 눈금선 요거 선택하시고 선을 실선을 줘야 됩니다. 선을 줄 때는. 그래서 실선을 주고 여기 보면 대시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네 번째 있는 파선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름이 나오니까 파선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작업을 하랍니다. 자, 축은 자 여기가 세로축, 여기가 보조축, 여기가 항목축, 요게 전부 다 지금 보면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셔서 제일 위는 항목부터 할게요. 항목축 눌러서 뭘 주면 돼요? 실선 주시면 여기 선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거 보조 내려오니까 보조축이 있네요. 보조축 이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이쪽 걸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인데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최소값, 제일 큰 값을 최대값, 요 사이를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0만 띄었죠. 그래서 이게 단위는 10만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가 10만씩 간격이 있다. 이걸 우리가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선부터 주고 실선부터 주고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요. 실선부터 주고 방금 전에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했던 거는 요 끝에 있는 자, 축 옵션이라는 걸 누르시면 축 옵션이라는 곳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 거는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16 버전에는 여기 단위 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우린 주 단위가 얼마입니까? 10만이죠. 1000000.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출력물과 동일하게 0, 10만, 20만, 30만과 같이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셔서 세로 갑축. 자, 세로 갑축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거 여기 1박, 0박에서 6박으로 돼 있네요. 그럼 우리 것도 0박에서 6박. 그러니까 최소값이 0박, 최대값이 6박. 그 다음에 주 간격 단위 똑같고요. 1박씩.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에 가서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실선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축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번을 끝냈으니까 8번 범례는 아까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 그리기 전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해라.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막대의 두께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막대를 이때는 그냥 클릭을 하시고 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우리 지금 막대를 잡았으니까 계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열 옵션에 가시면 여기 간격너비라고 있는데 간격이라는 거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막대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75%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예, 간격이 지금 보시는 거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75%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9번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자, 그러면 서식 가셔서 도형에 자, 두 번째 있는 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설명서. 클릭하시고 자, 위치 잡아서 자, 그려주시고요. 여기 노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도형 스타일에 가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반드시 글자 찍기 전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꼴이나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감점 대상이 아니라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 찍어 주시면 돼요. 최대 사용 요금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 가늘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뭐 다른 게 뭐 있나.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사작업이 자, 이걸 처음에 바꿔주셔도 옮겨주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여기 시트 이 문제 끝에 보면 1, 2, 3,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놓치지 않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때 삼각형이 이렇게 제 3작업 뒤에 왔을 때 보이시죠? 이때 손을 딱 놓으면 이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